코레일 도사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오늘로 철도 파업 17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인 오건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제 이번 그 철도 파업의 원인으로 수서고속도로 KT 주식회사 수서발 KTX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영화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철도국장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지난 6월에 저희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 내에서 경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민영화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59%의 지분이 코레일이 아닌 제3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공적 자금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대표 후보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기금은 사실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국민연금 기금이 가진 지분을 또 다른 제3의 민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이사회에서 설립 정관이 이번에 의결됐는데 이미 의결로서 사실 민영화가 시작되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노조의 파업은 이제 철도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수서발 KTX의 법인 설립 과정에서부터 민간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부의 주장은 공적 자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희 노후 예탁금입니다. 노후를 위한. 그런 면에서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적립금을 운용할 때는 시장에 있는 다른 투자자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연금법도요. 국민연금 기금에게 매년 시장 수익을 넘는 이윤을 올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7% 이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참여하는 순간 이게 공공성을 목표로 운영돼야 되는 공공 서비스인데 이윤, 수익을 중심으로 이게 그 원리가 전환되는 거죠. 이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철도국장님.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이제 그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네,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본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공적 자금만 유치를 할 생각이고요. 금방 그 공적 자금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시장 수익률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들어오실 텐데 이제 관건은 경영에 참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이제 공적 자금들은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수익률만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 자본 참여도 전혀 없고 공적 자본이 들어온 부분이 경영에 개입도 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서발 KTX가 민영화가 아닌데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철도에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독점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 경쟁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철도공사 자체를 민영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영국이나 일본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철도공사 자체는 두고 다른 민간 기관과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스웨덴 방식이고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방식도 스웨덴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민간 회사가 경쟁을 하는 방식. 그 마지막으로 독일형 방식이 있습니다. 독일형은 지주회사 구조로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회사 간의 경쟁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도 이 모회사인 코레일과 자회사인 수서발 회사가 경쟁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독일형 추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면 결코 이제 뭐 별도 법인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독일식 철도 경쟁 체제에 대해서. 경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역을 출발하는 코레일 KTX는요 이미 경쟁 체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가 항공, 고속버스 이게 진정한 경쟁이고요.
같은 노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같은 노선에 두 개의 복수 회사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외국의 경쟁들도 KTX 같이 고속철도가 따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철도 산업은 특징은 선로에 종속되기 때문에 열차가 예. 경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은혜 코레일 사장님도 2달 전에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철도는 결코 경쟁 효과가 없다는 걸 그렇게 강력하게 소신으로 주장하시는 분인데 예. 갑자기 바뀌셨어요. 철도 산업이 사장님이 바뀌면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철도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 환경을 도입해야 된다는 자체는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예. 다만 어떤 형태로 경쟁을 도입할까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수서발 KTX하고 서울역이 뭐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그 자체로서 굉장한 비교 경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코레일이 지금까지 쭉 주장한 바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누가 철도를 운영해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예. 이 적자는 공공성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아닌 다른 회사가 그 강성노조에 영향 없이 아주 슬림한 구조로 경영을 했을 때도 진짜 적자가 나는지 예.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수서발 회사에서 흑자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코레일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철도의 경쟁 체제가 필요한가 이 쟁점을 두고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부분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과연 경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쟁점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모회사와 자회사이긴 하지만 면허를 별개로 부여를 합니다. 저희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자체를 별도로 주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독점 규제법이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모자 회사가 아니지만 공정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뭐 요금을 똑같이 가자고 담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거래에 있어서 좀 시장 가격과 벗어나는 이제 불공정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법상으로 전부 제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두 KTX 회사가 생길 경우에요. 지금 선로를 똑같이 시설공단 걸 사용하고 동일하게 선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예. 지금 수서발 회사는 코레일한테 차량을 임대합니다. 유지 보수를 임대합니다. 다 똑같아요. 딱 하나 차량도 똑같은 기술의 차량이죠. 저는 차량 색깔 그리고 객실 내에서의 서비스 질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도 열량당 10개 열차에 한 명의 승무원이 맡고 계세요. 더 줄이실 예.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비효율입니다. 왜 똑같은 일에 똑같은 공공기관 자회사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중 핵심이 중복 업무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레일만큼은 KTX만큼 따로 하나 만드세요. 경쟁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도대체 그 배후가 뭘까? 진짜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다. 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혹 경쟁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실험도 가능하겠지만 예. KTX는 경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공인이 중복 비용에다가 예. 외부 자본이 들어오니까 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지금 한미 FTA 말씀을 어저께 정부에서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요. 평택부터 부산까지도 지금 저희가 꼼짝없이 미국 자본한테 줘야 되는 꼴이 됩니다. 아까 실험한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위험한 실험을 철도 산업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정부 측 입장은 좀 어떤 대책을 좀 너무 세워놓고 과장된 계신가요?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의 재량 행위로 이 부분을 유보를 시켜놨기 때문에 외국 예. 자본의 참여는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레일과 수서발 회사 간에 아까 차량 얘기를 하시고 선로 유지 보수 얘기를 하셨는데 차량 임차의 경우에도 공정한 계약을 맺어서 시장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코레일 체제 내에서는 코레일 안에도 차량 부분이 있고 여객 부분이 있고 선로 부분이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내부 거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적정한 투입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가가 검증이 없이 예. 그냥 결론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적자가 났다. 이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달라. 이렇게 가기는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제 수서발회사 같으면 그런 비용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차량 부분에는 얼마를 지불했고 어떤 단가로, 그다음에 선로 유지 보수는 어느 단가로 얼마를 지불했고 승객은 얼마를 유치했고 했던 부분이 예.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일단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 체제가 필요한 이유, 이제 코레일의 부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코레일의 부채가 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나요? 코레일이 이전에는 이제 철도청 예. 정부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체계였는데 2005년 1월 1일에 공사화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공사화로 전환될 당시에 부채가 4조 5천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KTX 차량 가격을 아마 예. 차량 가격을 채권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부채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7조 6천 정도까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8년 예, 동안에. 17조 6천억 원이요. 네. 예. 그래서 한 13조 정도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순수하게 영업 적자가 누적된 부분이 약 5조 가까이 됩니다. 4조 6천 정도 되고. 예. 나머지 이제 이자가 이자를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 영업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어차피 빌려서 또 이자를 갚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이 또 한 3, 4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부채 한 절반 이상 부분이 영업 적자로 기인을 했고 나머지 용산 투자에 실패한 부분이라든지 인천공항철도 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부과가 돼가지고 예. 굉장히 큰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규 노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좀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시고. 저희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수서발 자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코레일의 비효율을 고쳐가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조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이 코레일 부채 자체가 정부의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게 노조 측의 입장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17조 원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하는 공공기관 예. 경영 정보를 보더라도 영업 적자에 의한 규모는 한 4조 5천억 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예. 다 외부적인 것이고요. 이 4조 5천억의 적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대부분의 철도 산업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 그것만 갖고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광대한 SOC인데 1인당 승객을 이동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죠. 예. 하지만 철도는 기업 회계에서의 순이익과 다른 사회적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핵심 SOC로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요. 철도 산업에 대한 코레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가게를 생각해서 통제돼 왔고요. 즉 낮은 요금과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작은 게 결국 영업 적자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한 적자고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고 정부 재정을 이쪽으로 전가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예. 이런 건 사실은 착한 적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발생한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는 건데 그런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근데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적자인 거죠. 그리고 부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예. 저희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많은 적자가 진짜 누구의 책임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코레일의 문제고 어느 부분까지가 정부의 문제인지를 좀 명확히 드러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예. 이제 코레일이나 노조 측에서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노조에서 공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 중에 어떻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철도의 영업 적자는 달성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문상에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비효율을 고치고 해가지고 현재 상황하에서도 철도 영업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예. 이제 코레일이나 노조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철도의 영업 흑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 재정으로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수서발 KTX 설립으로 인한 비교 경쟁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서민 입장에서는 이 자칫 이제 모회사, 자회사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철도 요금이 인상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철도 요금은 이제 KTX 요금 같은 경우 예. 절대 인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요금 상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이제 요금 상한제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한 자체를 건드릴 생각이 없고, 다만 요금 인하 경쟁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범 당시에 수서발 KTX 요금을 그 서울역에 비해서 10% 낮게 출발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모든 열차 요금은 동일하다는 이런 그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고, 예. 그럼 이제 양쪽 요금이 달라지게 되면은 나중에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서울역발 KTX도 상당히 요금이나 압박을 받을 거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금이 정상화될 거로 보고 요금이 내려갈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 측에서는 경쟁을 하면 요금이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현실성이 너무 없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서발 KTX가 요금을 10% 인하시키면 코레일에서 어떻게 요금을 같이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서울역에서 타겠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한쪽이 인하하게 되면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코레일은 KTX는 흑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수서발 KTX만 떼간 그 회사는 굉장히 엄청난 흑자를 올리기 때문에 요금 인하 여력이 또 있죠. 거기서 내리면 코레일의 서울역발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레일이 KTX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일반 철도, 오지철도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KTX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철도에 이 부담이 가게 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기 강원도, 전라도 아무래도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죠.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걸 다 폐쇄시키겠다는 사실 그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KTX 요금 자체가 오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우리나라 일반 철도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거죠. 예. 또 이제 하나 짚어볼 문제가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 인건비가 보면 이제 외국과 비교할 때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총 인건비가 1조 9,900여 원. 이게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좀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절대 수준을 얘기하기보다 저희는 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셨다시피 코레일의 인건비가 딱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예. 매출의 48%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는 절대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나라 뭐 다음으로라고 할까 노조 입김이 센 부분인데 여기도 39% 수준이고 이제 다른 외국은 좀 20% 수준입니다. 저희도 예. 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인건비 자체를 임금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 증대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이 기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연봉이 그 유사 업종보다 이제 좀 많이 높은데 좀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비판도 노조에 대한 비판도 적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공공기관 일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예. 이제 그 따끔한 비판입니다. 전체로 공공기관이 좀 높지요. 그런데 공기업은요, 코레일은 전체 공기업 중에서 임금이 되게 하위권이에요. 지금 엊그제 그 기획재정부 공시에 올라왔는데 직원 평균 보수가 6,400만 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도는요.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 노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신규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지난 한 5년 동안에 10%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초과 노동을 하고 계세요. 초과 노동과 야간 노동에 따르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약 900만 원가량이 되고요. 예. 공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명절 때 주는 거, 식비, 그 다음에 안전 무슨 수당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합해서 이른바 복리후생비죠. 이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400 중에 한 1,400 정도 빼면 실제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5천만 원 정도예요. 예. 일반 서민들의 눈에서 보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인데 지금 굉장히 연령이 많으셔가지고요.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 그리고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러면 월 한 400만 원 좀 넘게 지급되게 되는 건데 예.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의 월급 받는 게 과연 그렇게 귀족적인가? 저는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철도 파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정부 측에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그 민영화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파업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불안감입니다. 이 철도 근로자들이
굉장히 저희 철도 산업 발전 방안 또 경쟁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플랜대에 따르면은 충분히 지금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도 철도는 흑자가 가능하고 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양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너무 지금 이제 강성 노조화에서 근로적 권익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이 뭐 한쪽 부분의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내는데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강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장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 노조에서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노조가 충분히 협력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철도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그래서 크게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건호 박사님께서는 좀 철도 파업 해결 위해서 어떤 해법을 제안하시? 모든 공공기관이 그러한 것처럼 코레일도 개혁할 게 있지 여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게 과연 수서발 KTX를 따로 주식회사를 만들면 과연 그 개혁 효과가 나느냐, 비용이 더 든다는 거고 민영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고 미국 자본에 의해서 한미 FTA 협정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철도 구조개혁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너무나도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부채 진단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조 원의 부채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하셔야죠. 17조만 강조하시고 바로 왜 KTX 주식회사 설립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 논의가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해법에 대한 방향도 역시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철도 노조도 파업에 들어간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참 노사가 굉장히 큰 입장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인 오건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